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점점 더 전입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이제 핵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일어나는 한편으로는 벨라루시에서 이제 뭔가 회담을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회담 장소가 벨라루시가 못하겠다 스위스로 하자 그래서 결렬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별 의미는 없지만 뉴스를 한 토막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타스나 스푸트니크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대표단은 현지 시간 27일 오후 벨라루스 고멜 지역에서 회담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하루를 넘긴 28일쯤 회담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 항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 항전이 아니라 러시아가 좀 소극적인 군사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이렇게 좀 진척 사항이 멈춰져 있는 것 같고요. 아마 회담을 통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고 빨리 군사를 빼는 지난번 카자흐스탄하고 비슷했던 아마 그런 식의 작전을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어차피 우크라이나라는 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큰 거를 굳이 떠 안았다가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인명피해나 뭐 국제적 여론들이 너무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요 정도 맛보여준 상태에서 발을 빼고 외교적인 협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전형적인 공산주의들이 하는 방식이죠.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대전까지만 먹고 협상한다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아마 그런 전술을 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부에서 들려온 소송들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뭐 반군이나 시민 세력들이 모여갖고 러시아 비행기를 격추를 했다, 전투기를 격추시켰다, 탱크를 불태웠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진위가 확인 안 되는 뉴스들이 막 섞여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과연. 아니 갑자기 구식 러시아 전투기를 탄 어떤 러시아 조종사가 최신형 소련 전투기를 12대를 격추를 시켰네. 그래갖고 막 SNS에 난리가 났거든요. 확인해보니까 게임 영상을 갖다가 조작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영상인 것처럼 조작해서 낸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아무튼 지금 있는 상황은 회담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 아직도 유럽이나 미국이 적극적인 군사개혁을 안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조만간 정리된 걸로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푸틴이 이렇게 핵까지 얘기하는 건 진짜 미친 거 아닌가? 한 달 전에 얘기했잖아. 아니, 그래? 핵 안 쓰기로 안 쓴다고 했다고. 하긴 했잖아요. 네. 안 쓴다고 얘기를 했지만 핵카드를 통해 갖고 더 이상 확전을 하지 않아야 된다 명분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면 내가 이렇게 미친 놈이니까 다들 조용해라. 뭐 이런 건가? 뭐지? 문희정 평론가 생각은 어떠십니까? 핵까지 동원할 거라고 생각 안 하시겠죠, 역시? 핵 얘기가 TV 연설에서 이제 먼저 자국민들을 향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강한 러시아의 모습을 자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푸틴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한과 동시에 그 얘기 직후에 이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회담을 하자, 조건 없이 만나자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회담에 있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장치로서 얘기를 한 것 같고, 내부적으로 내가 이렇게 외부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라는 거를 메이킹하기 위한 그런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는 데 있어서 변수가 나타났어요. 어떤 변수가 나타났냐면은 제가 다시 자료를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찾았는데,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가지고 제일 먼저 얘기가 나온 게 미국 밀리터리 매체에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지난해 11월 말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거기서 얘기를 다 했어요. 내년 1월 중순쯤 러시아가 침공을 한다는 시나리오를 우리가 입수를 했고 이러면서 거기서 다 까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불안감이 조성이 됐는데, 지금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크라이나는 그때부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먼저 그렇게 빵 하고 터트린 건 더 이상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자라는 결정을 내렸던 것 같고요. 자,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서방 국가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이 언론 플레이만 했을 뿐이지 어떤 군사적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역시 우리 예상이 맞았구나. 근데 여기서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도 그렇고 예상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일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예인 출신이잖아요. 어차피 현대 전쟁은 쇼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러시아 측에서 야, 너네 대통령 도망갔대. 그리고 미국 측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피난 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피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택에 있는 모습, 키예프 곳곳에 있는 모습을 계속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나 가지 않았어. 나는 여기서 죽을 거야. 이게 내 마지막 유언이 될 수도 있지만 잘 봐라, 서방 국가야. 나는 내 조국 안에서 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버틸 거야. 그동안 그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괄시받고 제대로 지지율 못 받고 정치 제대로 못한다라고 욕먹었던 거 한꺼번에 일거에 다 회복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내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지지율이 91%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전에는 30%도 안 나오던데. 91%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사람의 작전이 먹혔어요. 이거에 그 고무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자원 입대를 하면서 그냥 입대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SNS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언론 통제 들어갔다고. 자, 이 언론 통제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은 철저하게 정부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리는 방향으로 일제히 몰고 있어요. 그래서 SNS상이나 외신상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 가족들과 헤어지는 모습, 우크라이나 남자들이 전장으로 떠나면서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모습들 나오고, 민간인들이 총을 들고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맞서 싸우겠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전 세계의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납니다. 이게 러시아에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감과 동시에 미국과 서방 국가가 졸지에 여기서 미적대는 모습을 보였다가는 우리도 같이 너네도 한패인 거 들키는 거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냐? 라는 식으로 우크라이나가 100% 이 그림을 짰겠구나라는 걸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국제 결제망, 달러 결제망에서 러시아 제외시키는 강력 제재가 들어갔어요. 첫 번째 제재에서는 안 나왔던 부분인데 그 부분 들어감과 동시에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6천억 원이 넘는 돈을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속속 서방 국가들도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그 큰 그림이 저는 본인들이 세웠던 계획에 딱딱딱딱 들어맞게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변수가 많이 생겼고, 여기서 우리가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은 지금 러시아가 하루에 쏟아붓는 돈이 23조 원, 24조 원 정도치를 쏟아붓고 있는데 이거 못 버티거든요. 장기전 되면은 러시아도 힘들어요. 그래서 회담장으로 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마 딜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저는 러시아 푸틴이 다 얻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일정 부분 다 성공한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러시아가 키를 잡았어요. 왜? 어나니머스라고 하는 그 해커 집단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우리 도와줘. 그래서 러시아 국방부를 비롯해가지고 대통령궁이라고 하는 크렘린궁, 그리고 러시아 국영 채널을 다 해킹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영 채널 내에 현재 어딜 틀어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걸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SNS상에서, 그리고 사이버전에서, 여론전에서 몽땅 다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다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러시아가 소득 없이 빨리 손 털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근데 그냥 나갈 수는 없으니 도네츠크, 루간스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끝까지 고집을 좀 피우지 않겠느냐, 그런 모습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거기까지만 얻으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금융제재로 뭐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뭐 700조 원 정도를 잡았고 앞으로 해외 자산들 뭐 동결한다 그러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700조 원이라는 게 러시아 외환 보유고의 딱 18%예요. 그러니까 3조 달러 이상이 있다는 거죠. 러시아는 지금.
그리고 그게 달러로 해갖고 묶이는 게 20% 이하이기 때문에 아마 당장에 이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러시아가 나라 자체가 좀 꼬라지가 그렇다 보니까 돈 세탁의 귀재들인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하고 연관성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들 1위가 다 한국제입니다. 자동차, 가전, 제과, 식품 전부 한국제거든요. 보일러까지 그것도 압도적인 한국산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제품들에 대한 대러시아 수출이 강제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제 드라이브를 걸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결제 대금을 송금을 통해서 못 받게 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빨리 좀 그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건데, 요게 이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지 아직 이제 결제은행에서까지 신용창 자체가 이제 닫아져 있는 상태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매 시장까지 자른 거거든, 금융 거래에 있어서.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지 공장들도 많이 생산을 했고 그래서 충격파가 덜하긴 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가면 국내 업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빨리 합의를 보고 털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러던 와중에 전쟁은 저요. 진짜 제가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 들려오면서부터 계속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는 게, 너무 속상해서 계속 저 혼자 있을 때도 푸틴 개새끼, 푸틴 미친놈 막 이 얘기가 계속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전쟁은 승리자가 있을 수 없고 결국은 지금까지 사망한 사람들이 다 피해자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이런 와중에 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참전 안 하느냐는 식으로 언론이 누가요? 두들겨요. 어느 언론이요? 우리 정부 뭐 하냐는 식으로. 그 언론 개새끼들부터 먼저 전장에 그렇죠. 보내죠. 진짜 현장 가서 취재를 안 하려고. 아니 현장에서 취재도 안 하는 것들이 왜? 특파원 하나를 안 보내는 주제에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냐. 윤석열도 똑같은 소리 하거든요. 근데 전부 이제 미국 언론 보고 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이거 실리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당연하죠.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걸 갖고 진중권이랑 또 윤석열 밑에 있는 핵관들이 야, 인간성으로 이거 봐라, 이거 천벌받을 소리 한다 막 이러면서 연병을 하는데,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홍콩 민주화에 직접적으로 참전을 하며 미얀마에 대한 것들을 참전하면 우크라이나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의 대표 국가입니까? 강대국입니까? G1입니까? 우리가 어디 여기저기를 다 다니면서 너네끼리 싸우지 마! 깨끗하게 다 정리해주고 다녀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의 위치나 입장을 본받겠다. 뭔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소리를 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피난 가시는 이제 60여 명 거민들 폴란드로 지금 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폴란드나 벨라루시 쪽에서 뜻있는 사람들이 와서 차를 갖고 와서 이렇게 싣고 나가는 과정들도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중국은 또 거기서 민폐짓거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여성들에 대한 비자를 완화해서 빨리 이민을 받아야 된다는 이 진담으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따위 소리를 했다가 문매를 맞고 있고, 피난 가던 와중에 오성 홍기 들고 가다가 총 맞으니까, 총격당하니까 갑자기 태극기를 들고 간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현지에서 토픽 아닌 토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도 우리 이 외교관들을 비롯한 대사관 직원들은 현지에서 다 안 나오고 지금 있는 주민들의 대피와 안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국민을, 재외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범에 대해서 칭찬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보로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리를 얘기하는 대통령 후보는 인간적이 못되는 악마라고 비난 여론을 만들고 있죠. 아니 대한민국이 무슨 지구 수비대야? 아니 거의 그 정도를 바라는 것 같아요. 방위군이냐고. 네. 미친 거야? 뭘 해줬다고? 어쨌든 문 대통령이 지금 테러 국제 제재에 동참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에너지, 곡물 수급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이마만큼 양질에 해드릴 수 있는 방송이 공중파에도 없다는 게 참 답답합니다. 제가 공중파에 나가면 하죠. 네, 길게 시간을 안 주죠. 그게 문제입니다. 네, 하다가 엘친이래. 어느 쪽이 일치냐? 아, 미안, 이름이 두 자라. 푸틴 욕하면, 아니, 한국 사람 이름도 틀리는데, 외국 사람 당연한 거지. 푸틴 욕하다가 잘리는 꼴을 보기 싫어서라도. 푸틴이 대통령이 제가 언젠데 아직도 모르세요. 푸틴이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 대통령 안다고. 5명이 바뀌었다고. 뇌에서 잠깐 그랬다고. 자. 아직도 푸틴이야. 아무튼, 언제까지 푸틴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푸틴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푸틴이 먼저 죽지 않으면 35년까지는 우리가 푸틴을 보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죠.